뉴저지 한인공화당위원회가 어제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가 무료로 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각종 수수료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존 베이너 연방 하원 의장이 국경 보안 문제만 선행되면 이민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 신규 가입과 변경 기간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공화당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오는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있는 캐서린 도노반 카운티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동시에 한인사회와 공화당을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고 한인 정치력 신장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박민기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리치필드에 위치한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 선거본부에서 한인공화당위원회가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80여 명의 한인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본선거를 앞두고 있는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한인사회와 공화당의 관계 발전을 위한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제니 길 변호사와 제이 최 공인회계사는 한인공화당위원회를 통해 공화당 유력 정치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인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모인 자리는 캐슬린 다노반의 카운티장의 정식 캠페인 오피스를 이 자리로 잡았다는 것을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미주 한인 공화당 협회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은 한인들의 지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곧 있을 본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 way you prepare is you work really hard every day, every night, every day, and you meet as many people as you can, and you tell people what you've done and what you intend to do. And the Korean community has been very supportive, and I feel very close to them. It's been wonderful. 도노반 카운티장은 자신이 내세운 세금 안정과 예산 절감 등의 공약 실천을 통해 한인 사회에 기여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11월 4일 본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한인 사회의 힘이 필요하다며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장기간의 흡연과 미세먼지 등으로 생길 수 있는 폐질환, 어느 시점까지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모르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폐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에서는 환절기 폐질환 예방과 건강관리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암 사망률이 결장, 유방, 췌장암 등의 사망률을 합한 것보다 많아지면서 폐질환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폐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90%가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 등으로 폐염증이 생기면서 폐 기능이 점차 떨어지는 것입니다. 몇 년에 걸쳐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발병한 지 한참 뒤에 발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폐질환이 심할 경우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거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기침과 가래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움직일 때 숨이 차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폐암 등 폐와 관련된 질환들은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 완치율이 높다며 폐 건강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는 기침을 오래 하셨든지 아니면 그 증상이 오랫동안 하셔도 항생제를 드셔도 잘 안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어도 신체 검사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하시고 그다음에 CAT-스캔이라든지.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는 노스쇼어 병원과 협력해 무료 폐 건강검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체류 신분과 보험 가입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록회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독감과 폐렴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은행들이 타은행 현금 인출기를 이용할 때 내도록 하는 수수료가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초과 인출 수수료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은행이나 모기지, 크레딧 카드 등의 수수료를 조사해 발표하는 뱅크레이트닷컴은 타은행 현금 인출기를 이용할 때 내는 수수료는 평균 4달러 35센트이며 이는 작년보다 5% 상승한 수치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또한 초과 인출이나 초과 거래에 따르는 수수료도 16년째 매년 올라 평균 32달러 74센트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미국 내 25개 대도시의 10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 도시 중에선 피닉스가 4달러 96센트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신시내티가 3달러 75센트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초과 인출 수수료는 필라델피아가 35달러 80센트로 최고를, 샌프란시스코가 26달러 74센트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사이트는 지난 2008년부터 불어닥친 경제 위기에 연방은행들이 내놓은 각종 대출 제한법 규정들이 수수료를 계속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수수료는 앞으로도 매년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타 은행 현금 인출기 이용 시 내는 수수료는 해당 인출기 관리업체와 은행 두 군데서 빠져나가는데 최근 들어 그 상승세가 가파르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인은행 중에선 노아은행과 BNB은행이 3달러의 타은행 현금 인출기 수수료를 부과해 가장 높은 수수료를 기록했으며 우리 아메리카 은행은 1달러 50센트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한 초과 인출 수수료는 뉴 밀레니엄 은행이 35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신한아메리카와 노아은행, 뉴뱅크가 25달러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주성훈입니다. 존 베이너 연방 하원 의장이 국경 안전만 확보된다면 이민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민개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의견입니다. 올해 이민개혁을 저지하는 데 앞장서온 베이너 하원 의장은 지난 28일 ABC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2012년부터 이민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밝히며 다만 이민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경 보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실제 올해 안에 이민개혁이 성사되기를 기대했지만 중남미 아동들의 미입국 사태가 터지면서 불가피하게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국경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이민개혁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민개혁과 같은 큰 문제는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너 의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직후 단행할 예정인 이민 행정 명령에 대한 견제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차기 대선을 앞두고 사전에 이민자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 신규 가입과 변경 기간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특히 올해 메디케어 신규 수혜자들은 12월 7일까지 반드시 파트 D 가입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가입과 변경 기간이 시작되는 메디케어 파트 D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 정부 지원 처방약 보험으로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메디케어 헬스 플랜과 처방약 혜택, 보험료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정해진 기간 동안 기존의 플랜을 해지하거나 변경할지 비교 검토가 필수입니다. 특히 올해 메디케어 신규 수혜자들은 12월 7일 마감일까지 반드시 메디케어 파트 D 신규 가입 신청을 마쳐야 하며 만일 놓칠 경우에는 내년도 가입 변경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 의무 가입이 늦어진 개월수만큼 매달 월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벌금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수혜자는 매달 가입과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인 보험 관계자들은 이 기간 동안 새로 변경된 보험 적용 범위와 비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각자 특성에 적합한 맞춤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며 현재 가입된 플랜을 자세히 살펴본 후 한인 봉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정보를 찾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 플랜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 가입한 플랜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을 위한 안전정보센터를 내년 안에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예산 4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영사 콜센터를 재외국민 안전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안전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안전정보센터 설립 예산 40억 원 등 관련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로 외국에 입국할 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되는 안전정보가 더 정교하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가령 재외국민 체류 지역 인근에서 재난, 재해나 테러 등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런 정보를 맞춤형으로 수시로 알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재외국민 안전정보센터를 통해 재외국민의 민원에 대한 대응 수준도 현재 영사 콜센터보다 한층 더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영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7개 국어에 대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 일원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11% 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2014 한국학교 교육활동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55개 학교에 총 79만 4,651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지원금 71만 3,317달러에 비해 8만 1,334달러 증가한 금액으로 학교당 평균 지원금도 올해 4,647달러로 지난해보다 500달러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희동 교육원장은 전체적으로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지원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역별로 뉴욕은 79개 학교에 33만 9,160달러, 뉴저지는 45개 학교에 28만 8,932달러, 펜실베니아 25개 학교에 10만 4,630달러 등이 지원됐습니다. 박 원장은 주당 수업 시간과 학교당 학생 수 등이 지원금 결정 기준이 됐다며 독도교육과 한미 학생 교류 지원 등도 중요한 지원 요건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육원은 앞으로 한국학교 운영비 지원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당 수업 시간이 2시간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확대 등의 조치가 없으면 내년부터 운영비 지원을 전면 중단할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기 계획으로는 우수학교 인증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가을 뉴욕시 공립학교에 새로운 훈육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금까지 적용해왔던 엄격한 정학 기준을 상당히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타임즈는 29일 현재 시 정부가 정학 조치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되어 온 규정을 상당히 완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교내에서 싸움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처벌하기보다는 관련 당사자들의 갈등을 치유하는 이른바 회복적 조치의 활용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2002년 취임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은 학교 훈육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사소한 위반 행위에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뉴욕 시민 자유연맹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에서 2012년에 매년 최소 6만 9천 건의 정학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2005에서 2006학년도에 4만 8천 건에 비해 무려 43.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내 범죄나 규정 위반은 급격히 줄었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훈육 규정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훈육 규정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규정이 완화될 경우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통제하기 어려워져 학교 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전 시장의 정책으로 2013에서 2014학년도 뉴욕시 학교 내 사건 발생 보고는 총 6,950건을 기록해 2001년에서 2002학년도에 16,000건에 비해 57%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